2부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종학 포럼 5번째 그리고 세종시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그 1부 말미에 우리 고려대학교 김예승 학생이 진짜 정리를 더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지역적 유산의 가치를 해석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김양식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번의 거점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간적인 그런 하나의 맥락들을 얘기를 해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윤철원 부원장님께서는 맹희섭 선생님의 추운 실기를 통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문의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횃불 만세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기 청년회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6.25 당시 그런 상황들, 이제 산업화의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어디에서 잘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세 번째 이제 태지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그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인물과 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비트라는 그런 개념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존 이야기가 가진 관점의 그런 변주를 통한 새로운 창조적 접근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더 나눌 텐데요. 이제 토론은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모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먼저 듣겠습니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듣고요. 거기에 대한 뭐 보완 의견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소담고등학교에서 온 김효민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자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토론 시작하실 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5분을 모셨는데 모신 이유들이 다들 있습니다. 고순영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공주학 연구원 활동을 좀 많이 하셨고 지근거리에서 지역학을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이면서도 역사학적인 관점의 연구를 해주실 거라 저는 믿었었고, 우리 박정원 연구위원님께서는 전시 쪽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 유산이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기 실장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헤리티지,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문화재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디지털 활용 굉장히 더욱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모셨었고요. 신우림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전 문학에서부터 그 활용까지 전방위적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 기대할 수 있어서 모셨습니다. 이장원 박사님께서는 저하고 우리 지역학센터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지역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점이 또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목적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순서에 따라서 자료집 나온 순서에 따라서 일단 한번 5분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시간 보고 계속 또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고순영 박사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의 사람 역사연구소 고순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 이제 보존과, 지금 주제가 이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틀에서 이제 활용 부분인데,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어떤 준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자주 거론됐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김양희 선생님께서도 한글 그리고 세종시의 정체성 이렇게 연관되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세종시 지역 정체성 부분에서 늘 거론되고 있는 이 세종대왕과의 연관성과 관련돼서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세종대왕을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의 종합화를 통해서 이 세종시 정체성도 추구하고 역사 자원에 대한 보존과 활용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보통 지역 정체성을 논할 때 역사 문화 자원을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세종시의 지역 정체성을 두고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세종대왕을 거론할 때마다 지역적인 지속적인 질문과 설득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플로어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현상 자체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이제 세종시라는 이름이 인위적이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지만 어떤 세종대왕 자체가 역사문화 자원과 관련되는 어떤 실체이기도 한 만큼 그런 지속적인 정체성 담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그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세종대왕 이외의 어떤 지역에서 수집되고 연구되어야 할 그런 역사문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그 역사문화 자원을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종의 역사성과 진정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종의 문화 배경과 직결되는 그러한 역사적 요소와 이야기를 찾는 것, 그리고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지켜온 지역 주체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집중이 될 때 이러한 그 세종과 지역 정체성,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활용,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떨어져 있는 간극을 채워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활용을 하기 위한 준비가 과연 우리 지역학, 세종학에서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먼저 어떤 그 세종 역사문화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표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목표가 바로 역사문화유산을 자원화하는 것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황 파악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바로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관련된 주제들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세종시의 교육성과 역사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 단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일 텐데요. 그 고민이 바로 역사문화의 원형을 자원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원화라고 하는 것이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려면 이 그동안 놓쳤던 것들, 발굴되지 않았던 것들, 곧 사라질 것들에 대한 원형을 비축하고 누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목표로 삼을 때 과연 무엇부터 실행을 해야 될까라고 보면 우리는 과연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과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종시 역사문화 자원과 관련된 학술 조사나 연구의 양적 또는 질적 수준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제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적인 방법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 본다면 세종의 시대별 역사문화 자원의 연구 성과를 구축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시대별 역사 사건이라든지 문화유산, 또 인물, 지명, 민속, 구술,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 어떤 현황 원형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에 세종문화원에서 세종대백과라고 세종시 대백과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수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어떤 이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원형의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을 할 때 가장 그 기초적이고 가장 어떤 법칙처럼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형의 진정성과 완전성 문제를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까지 함께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지 어떤 표준화된 아카이빙 작업을 같이 동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종역사문화자원화를 목표로 삼고 어떤 그 지금 세종시의 역사문화자원의 구축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현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원형과 기초자를 함께 누적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정원 연구위원님. 네, 이어서 토론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자리에 지금 시 관계자분들이 다 가셨죠?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예? 계세요? 과장님 계십니다. 네. 네, 어전에 이게 정말 가시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전시회 대가는 아니고 저도 박물관에서 계속 문화유산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는 실무자이자 기획자입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지금 발표하시는 세 분의 토론문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토론문에 담았는데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라진 마을과 계획된 도시의 전승과 창조를 위한 노력. 이 제목은 이 제목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방향을 조금 제 나름대로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분이 발표하셨지만 저는 세 분 모두 활용에 대한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항식 교수님은 그야말로 거시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윤철원 부원장님은 지역사 그리고 태주호 교수님은 문화 콘텐츠학의 시점에서 각각 세종시의 역사 문화 보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토론문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인용을 하면 김양식 교수님께서 저는 사례로 드신 것들이 지금 한창 하고 있는 K 콘텐츠 작업과 매우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세종시에 얹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세계화 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시랑도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다양하게 어떻게 자연, 민속신앙, 유교, 불교 문화유산 그러니까 넓은 범위 활용 대상을 제안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20분의 발표에서 굉장히 얻을 것이 많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끊임없이 저도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과거의 역사, 유교 문화, 한자 문화권,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 현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발표문에서 이제 신동도 서기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약간 걸렸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융합적으로 이제 다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발표에서는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발표문만을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 동양의 정신 이런 관점부터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이 철학 없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름을 방법론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화 혼종성, 호남 문화, 그러니까 융합 요새 많이 쓰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을 바꿔서 활용에 대한 더 포용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윤철원 부원장님께서는 아주 그러니까 추운 매니섭 선생의 수기기록물을 아주 소개해 주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을 어떻게 의미화, 기억화할 것인가. 그건 결국 디테일한 콘텐츠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이거는 향토사를 열정과 전문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지역의 자꾸 차별화가 뭐냐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리고 아울러서 또 눈에 띈 것이 3.1운동 만세시 참가자의 최초 수기라는 유물 평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물 평가를 통해 향후 지역 유물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중요성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젊은 세대, 외부에서 유입된 많은 이주민들 이런 이제 외부인들이 많고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런 향토사적 소재의 가치에 대해서 향토사를 연구하시는 지역민들만큼 공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토사랑 행정수도 세종시의 미래 방향은 함께 연계를 해서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방안으로 제가 이런 의미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내느냐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경험 말하자면 뭐 답사인데 답사라도 일반적인 답사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답사나 그런 경험들을 관람객이나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주호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띈 키워드가 두 가지였어요. 사용자 중심과 상호작용. 그래서 제가 아까 아쉽다고 한 것은 여기에 아까 고려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소담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 교사들 지금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토론해서 기록해서 사용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용자 중심과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 그게 지금 이제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작업에서는 수요자 분석이 그리고 관계 연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공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서사, 세종시만의 서사로 만들어서 관광이나 아니면 도시 브랜딩까지 가져갈 것이냐. 지금 세종시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것에 더 집중하고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부분은 지역에서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외부 자문에 더 의존하더라도 훨씬 더 혁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학 측면에서 계속 지금 상호작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학 측면에서는 그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맥락을 중시하는 담화가 스토리텔링의 핵심인데요. 그 맥락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일반인들은 세종시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출발을 통해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데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시 역사가 영기구는 폐지가 됐어요. 이 도시가 향토사를 공부하시고 여기서 오랫동안 동종마을에서 또 생활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참 이게 국가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이 도시가 완전한 철거를 통해서 새롭게 계획 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2년을 기점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의 상이한 시선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특수한 지역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은 상실감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뭐 여기 대전을 가까이서 봐도 대청호 수몰민들의 상실감 저는 그거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완전히 마을들이 법 정리로 33개지 실제 작은 마을까지 한 100개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완전히 없어졌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뒤에 뭐 유물에 대한 어떤 보존이나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낸 3가지 방안은 첫 번째로 여기 세종시에 국내 최초로 뮤지엄 플렉스 박물관 단지가 만들어졌어요. 박물관이 중심이 돼서 국립박물관 단지와 세종시립박물관 그들이 전문가 집단이 되어서 이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융합을 위한 협업, 주변에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등 여러 가지 이제 역사문화 자원을 다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발굴을 좀 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활용 방향이 사라진 33개의 마을의 역사를 이해함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적 사명을 안고 탄생한 새로운 도시의 제한 없는 창의성, 혁신성을 발휘할 때 이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일단 신노림 교수님 얘기 한번 듣고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신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토론자 섭외를 받았을 때 지정 토론인 줄 알고 한 분에 대한 이제 질의문만 써왔는데요. 그래서 0번 같은 경우는 읽지 않고 1번 같은 경우는 고순영 소장님께서 먼저 이제 이거는 세종대왕 또는 한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반적인 이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사실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좀 읽을 텐데요. 2번은 태지호 교수님한테 원래 드리는 질문이었지만 김영식 교수님께 드리는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기획도시입니다. 기존에 분할되었던 공간들과 새롭게 통합된 공간이 중층적으로 쌓여서 세종시라는 또 새로운 공간으로 구축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나 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세종시는 연속적이기보다 단층적인 성격이 더 강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종시의 어떤 역사다 또는 역사문화 콘텐츠다, 역사적 소재다, 자원이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기존의 공간 중에서 많은 비중이라고 할까요? 좀 차지하고 있는 영기군의 역사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서 찾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세종시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예컨대 아까 김영식 교수님께서 이제 동진강이라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부르는 것이 좋다라고 제언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동진강으로 부르는 것이 세종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 세종시 이전의 역사를 이제 소환시켜서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는 역할, 그 정도에서 머물 것인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나타나는 등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지역이 탄생을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역사 자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람바나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바나나와 양의 유전학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양고기와 바나나 모두 영국 리버풀 부두에서 굉장히 흔한 화물이었고, 기존의 통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합 양식이 오히려 그 퀸즈웨이 터널의 이 환기구인데요. 이 환기구가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된 양식인데 이와 같이 새로운 미적 가치를 낳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북부를 예술의 도시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 람바나나를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이 세종시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이제 적용한다면 이 신생도시에 가까운 세종시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이게 내세우기 전에 이런 이질적인 대생 결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세종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결합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지 선생님의 견해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노림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김현식 교수님께 질문해 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답변 좀 준비만 지금 해주시고요. 고순영 소장님 이제 한번 멘트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그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의 그런 이야기를 문화적 소재로 해서 하나의 창조적으로 지금 하나의 그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쌓여 있는 문화를 또 새롭게 재현하려는 그런 양상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그런 제언 같은데 이제 자원 아카이브와 실태 조사와 같은 걸 토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원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동도서기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향토사 가치를 조금 드높이기 위해서는 독특한 경험, 그래서 어쨌든 미래 세대들에게 향토사의 가치를 어떻게 조금 제고를 할 건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사용자 중심과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세 가지 제언을 좀 해주셨어요. 박물관을 활용을 해서 도시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융합을 위한 협업 방안으로서 거버넌스 체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미래 세대로서 청년, 글로벌 도시로서 외국인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세종시는 여러 가지 지금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습니다. 그 시도 중에서 미래박물관 도시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측면에 뭐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드리고, 일단 이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고 김양식 교수님께서는 답변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안현기 실장님의 토론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한국고고환경연구소의 안현기입니다. 예, 저는 이제 디지털 고고학하고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를 갖다 전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의 이제 겸임 교수로 지금 재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이제 그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 이게 지정 토론인 줄 알아가지고 좀 어느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하려고 해서 적었지만 좀 이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토론과 상관없이 약간 그냥 폭넓게 그냥 들은 바를 갖다가 예, 좀 감안해서 예, 좀 자유롭게 이제 예, 토론과 예, 질의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이제 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 매장유산 발굴 전문기관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원래 이제 그 1989년부터 이제 그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산하연구소였다가 이제 2006년에 저희가 이제 외부 재단으로 독립을 해가지고 계속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사례가 사실 세종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종시 자체가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전면 발굴된,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전면 발굴된 도시가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한설동 백제고분군 남아 있는 곳들, 예전에는 그쪽 이제 송원리 유적이라고 불렸었는데 송원리, 뭐 지금 나성동에 있었던 그 나성리 유적, 그 초기 한성기 백제 거대 계획 도시가 나왔었던 것들도 있었고, 대평리 유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경작 유구가 나온 게 이제 대평리가 이제 그쪽에 나오게 됐었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그겁니다. 일단은 앞서서 많은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고고학 쪽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 이제 세종시 역사자원 얘기가 사실 중세 이후 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가 개발될 때 나왔던 수없이 많은 고고학적인 유적들, 뭐 유구들, 그다음 유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많이 안 쏟는 게 사실은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물들이 그다음에 유적들이 지금 저 도시 밑에 다 들어가서 이제 다시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 그 역사적 지역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고고학적 유적들을 갖다가 아예 빼놓고 아예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또 약간 이제 고려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롭게 이제 건설된 도시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1600년 전에 사실 백제 때 계획 도시 자체도 이 금강 이변, 나성동 유적에 거대하게 있었고, 도로, 선착장,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관청이나 시설들, 저장고, 심지어 얼음 창고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그 동시기의 공주 왕릉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었던 석실 분까지 전부 다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보면은 어떤 역사를 한 측면을 갖다 너무 중세 이후로 해서 좀 약간 보다 보면은 어쨌든 오랫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봤을 때 좀 약간 나중에 간과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일단은 뭐 세종시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선사시대부터 뭐 구석기, 청동기할 것 없이 이 개발을 할 때 전면 발굴 등에서 수없이 많은 나온 유적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유적들을 갖다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수없이 많은 유적들은 다 세종시 도심지 내에 전부 다 지하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이제 시각화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뭐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뭐 고고학, 디지털 헤리티지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현재로서는 각 박물관이나 그쪽에서도 문화유산을 갖다 보존하고 홍보하는 약간 강력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조금 나온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표현할까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보게 되면은 아마 보면은 또 세종시 같은 경우가 그 지역에 이제 지금 이제 시립박물관 쪽이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준비 중에 있긴 하지만 뭐 같이 아직 가칭을 해가지고 별다른 명칭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변의 유물들 많이 이제 대부분이 공주나 청주박물관에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종시 박물관이 완공이 되고 그 유물들을 모두 가져와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그러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한 걸 갖다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디지털적인 수단이 이제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디지털로 단순히 이제 유물을 갖다가 스캔을 해서 디지털로 시각화로 보여주는 것 자체를 갖다 보여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기할 수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지속성이나 재방문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태지호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그 단순히 이제 유물을 갖다가 보여준 것보다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좀 이어붙여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을 연결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뭐 생활을 어떻게든 현재 세종시하고 좀 연결해서 보여준다든지라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태지호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유적들 그 다음에 그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구성을 해야지 좀 보다 사람들이 좀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부분을 갖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희 연구소가 그 세종시 일대 그 매장유산 유전지역 고도화 사업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을 갖다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문화유산을 좀 약간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부분에 좀 적절하게 이용하지는 것은 약간 아직 미흡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화유산을 갖다 약간 단독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연결해서 좀 포괄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좀 이제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 마지막은 이게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아까 그 이재민 센터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습니다. 사실은 세종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천 김밥 축제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제가 뭐 축제 전공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인터넷 밈으로 통하던 게 김밥 천국 김천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히트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세종대왕이 같은 경우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유명한 게 첫 번째가 보면은 뭐 한글 뭐 육신 제철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약간 인터넷에서 이제 네티즌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실력에도 기록됐어요. 상당히 이제 고기를 좋아하셨던 육식을 좋아하셨던 약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오죽했으면 이제 그 선왕인 태종이 이제 승하할 때도 그 3년산 동안 이제 고기를 갖다가 끊기 말고 계속 먹게 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이제 상당히 고기를 좋아하셨었는데 만약에 축제 같은 걸 할 때 그냥 한글 얘기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고기 같은 것도 어쨌든 육식 그런 식문화 같은 것도 좀 약간 해서 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아까 전에 그 저기 그 박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어떻게 청년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걸 좀 약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약간 여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약간 재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좀 길었지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재한 박사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이자한입니다. 앞에서 이재민 센터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제가 이제 도시계획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앞에서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오늘 딱 주제와 맞는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조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자원 중에서도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고 또 세종시가 앞으로 이런 자원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건축 자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보통 그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이나 유물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지역학 센터에서도 최근에 세종 인물과 관련해서 발굴을 하고 이제 기차역을 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책으로 냈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는 이제 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차원에서 태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자산은 사실 인문학이나 유물이나 문화재 이것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터널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 자산이라고 해서
건축물이라는 게 저희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해밀턴 보컴이라는 건축물 안에 있고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잠을 자고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도심에는 현대 건축물을 이제 대부분이 있다면 읍면 지역에는 그만큼 역사와 문화 가치가 있는 그런 건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자원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마 시민들은 그냥 오래된 근대기 건축물이 우리 지역에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좀 확산하고 세종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자원을 건축물에 너무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이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발굴을 해서 그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세종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고려대 학생도 그렇고 아까 태지호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신도심 세종시 신도심이 이제 너무 급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세종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세종시라는 도시가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역이 만들어질 때 이제 각각의 레이어가 있으면 이게 하나씩 차근차근히 이렇게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데 세종시는 이제 만들어진 지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태주호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은 이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레이어가 하나하나씩 쌓여서 지금의 신도심도 나중에 되면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걸로 있을 거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신도심이 저는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 쪽으로 연구를 할 때는 신도심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읍면 지역은 역사 문화적인 그런 옛날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사실 이렇게 공존하는 도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공무원의 도시다라고 아까 대학생이 분이 좋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러한 이제 신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가치나 건축물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절히 사용을 해서 세종시와 여기에 이제 현재와 미래인데 현재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세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방금 이제 토론했을 때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이 이질적인 것에 대한 이제 결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한 부분이 이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자원들이 여기저기에 다 분포되어 있으면 다 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학생들이 얘기했을 때 이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굉장히 어렵지만 항상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건축 자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여기 각 지역에 있는 걸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해서 아까 말했던 일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비일상으로 만들 것인지 당연한 것들을 어떻게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지역각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를 하고 아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학 센터에서 이재한 박사님께서 그 역할을 아마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5분 토론을 끝났는데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희 실장님께서는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직접 또 고고학 발굴을 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너무 중세 이후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걸 태지호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디지털 헤리티지를 기획한다면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사실은 한글 문화도시를 제가 작년에 문화도시를 세팅하고 기획하긴 했었습니다만 한글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유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여담으로 또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이재한 박사님께서는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금 건축자산진흥 계획이죠. 그것을 지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치원이 어쨌든 일제 근대 역사 도시라는 하나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군산이나
뭐 저기 어디죠? 저기 뭐 영도 영해나 포항 구룡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은 색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선이나 면으로 남아 있는 데 반해 조치원은 점으로 조금 이렇게 산재해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경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문화재가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제의 그런 체계를 이제 벗어버리고 세계 유네스코의 그런 경향에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이제 유형보다는 무형, 사람, 공동체, 미래 문화유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겠다라고 얘기를 그런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이 포니가 2022년도에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금성에 처음에 나온 세탁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심당의 빵과 모남의 볼펜이 등록유산 후보로 올라가 있고, 어제 아랫께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의 그 단지가 이제 또 문화유산으로 만들 그런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집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하나 유산으로서 이제 활용 방안 요구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김양식 교수님께 다시 마이크를 좀 드려서 신호림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들어온 질의가 두 가지인데, 먼저 그 박정원 그 연구위원님의 그 신동도석 이론에 대한 해석의 그 문제. 토론문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서양의 그릇에 넘는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자는 것이 이제 신동도석 이론이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단절적으로 그 인식하는 게 그 일반 한국 기성인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그 연결 지점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제 한국적인 것을 중심에 놓되 그것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외부로 세계로 확장시키자는 그런 그 논리 그 해석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정원 연구위원님의 어떤 해석과 뭐 큰 차이가 그 없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그 합니다. 특히 그 AI 시대, 특히 최근의 어떤 그 동향을 보면은 이런 그 연결성이 상당히 이제 핵심 그 키워드로 이제 등장을 그 하거든요. 따라서 한국과 그 세계, 과거와 그 현재, 미래의 어떤 그 연결, 어떤 물질적인 것과 그다음 비물질적인 것의 어떤 그 연결, 정신과 물질의 어떤 연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화두로 이제 최근에 그 대두되듯이, 이 과정에서 그 중요한 그 문제는 결국 그 중심성의 어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심성을 놓치게 되면은 그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해체되는, 자신이 해체되는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처해지지 않나, 이런 것까지 전망하면서 이제 신동도석이론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약간 올드한 그 개념이긴 하죠. 그다음에 그 누구야? 제가 그 신호림 교수님이 그 저한테 이제 그 2번 그 질문을 넘기셨는데, 뭐 이 문제는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역학을 그 다루는 데 있어서 현재의 어떤 그 행정구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구역 경계 안에 들어온 그 역사문화 자원을 지역의 어떤 그 역사문화 자원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고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동진강 그 문제도 결국 동진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학 차원에서는 이 동진강을 그 매개로 해서 과거와 현재의 어떤 연결 지점을 찾아보자. 따라서 이런 그 과거 현재 연결 지점을 동진강을 논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소속감 또는 어떤 지역하고의 어떤 이 그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최근에 새로 편입된 지역의 문화 자원을 더 관심 있게 그 발굴하고 자원화함으로써 새로 편입된 그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소속감을 갖게끔, 그다음에 그 공동체 의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접근이 그 매우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평상시에 이 지역학에서 그 중요한 게
어떤 그 시민들의 그 공적인 활동, 공적인 어떤 스킨십을 대단히 중요하게 그 여기거든요. 아무리 그 좋은 그 이론, 아무리 좋은 그 자원 발굴 활용 그런 아이템이 있어도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못한다면은 결국 이전 그 뜬구름 잡기 시기에 어떤 허공에 뜨는 지역 정체성 논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그 시민이 그 참여하고 시민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공간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신동두석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그 안 중에 하나가 그 유기문화 자원으로서의 어떤 향교라든가 또는 그 서원을 이제 활용하자는 그 궁극적인 저변은 저는 그 성리학을 그 명상학으로 해석을 그 합니다. 이 시대적 이 관점에서 성리학을 어떤 그 이 조선 시기의 어떤 해석이 아니고 실제 그 성리학은 어떤 명상과 상당히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그 명상학으로 재해석하면서 현재의 어떤 그 명상 트렌드와 이제 전맥을 시키자는 그 얘기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현재 향교가 이제 연기 향교는 잘 활용되는 것 같지만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석전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 그 전통적인 그런 그 방식은 그냥 그 보존의 대상으로 가고 그거 그 연장선상에서 그 새로운 어떤 그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 아이템 내지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청주 이제 친황사원이 요즘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브랜드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한테 고정 공부를 시키는데 랩으로 이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엄청나게 관심 있게 이제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고전에 대한 관심을 그 촉발시키는 거 같고 그다음에 서원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 유림 중심에서 그 시민 특히 그 서원에 속한 그 마을 주민 중심으로 이제 이 접근하면서 서원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브라질 꾸리티바 그 생태 도시 그 사례를 저는 아주 그 좋아하는데 이 꾸리티바 그 시를 그 생태 도시 세계적인 그 생태 도시로 만든 그 시장이 그 자이메 그 레르네르라는 사람이잖아요. 1971년부터 92년까지 한 20년 동안 그 시장을 계속 연임을 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자이메 그 레르네르가 한 그 말이 전 늘 그 인상적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도시로 갈 것인가는 늘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다. 따라서 그 시민이 말하게 하라. 이런 어떤 그 좋은 그 명언을 그 남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학 연구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제 시민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그것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학 연구센터에서 참 해야 될 중요한 이가 세종학에 대한 그 시민 전문가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제 세종지역학센터가 나아가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태주 선생님도 답변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개 좀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외부에서 잘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해서 지금 질문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은데요. 몇 분 얘기를 그냥 조금씩 그냥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이 부분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요. 실제 이제 박물관, 그러니까 뮤지엄 컴플렉스죠. 해외 사례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사실 비엔나 뮤지엄 스쿼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제 뭐 비엔나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서 제일 외부 관광객으로서 즐겼던 부분은 이 뮤지엄 스쿼터 같은데, 그런 공간으로서 아마 랜드마크 혹은 복합문화 공간이 그 세종시 그 박물관 컴플렉스에 좀 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근데 사실 박물관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아까 안영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기존의 박물관 기획, 전시 기획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유물에 대한, 오브제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이라든가 존경심을 관람객들에게 유발하고자 하는 전시 방법들이 결국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전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허들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은 결국 세종시에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물에 대해서 오브제에 대해서 공감한다든가 혹은 서로 이제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자 중심 혹은 기획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혹은 사용자 혹은 지역민들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 속에서 결국은 이 박물관 운영, 전시 기획이라는 미시적인 것도 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안영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러니까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활용 방안인데요. 적어도 이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접근은 당연히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고화 혹은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이르는 일종의 연대계적인 해석이라든가 활용 방안들을 고민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가장 실증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오브제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설명했을 때 훨씬 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맥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 대한 연대기적인 인과관계만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게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박물관이라든가 모든 유산들을 활용한 방식이 사실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편하고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떨쳐놔서 이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디지털 헤리티지를 활용하기 위한 또 필드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특정 이것을 또 박물관 안에 넣어서 뭐 이런 미디어 전시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종시가 갖고 있는 그 도시 외견상의 특징으로서 구별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신식 건물들이 많고 반듯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들에 대한 건물들이 가령 주말이라든가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미디어 파사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듯반듯한 건물들을 전체 다 잘 활용하여서 세종시에서 일종의 하나의 미디어 파사드 페스티벌 같은 거를 충분히 열므로써 야간이라던가 저녁 때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 관공서라는 건물 자체가 9to6 이후에는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민들이라든가 지역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어떤 전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산,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건축자산 자체가 갖고 있는 스토리라든가 자원적인 요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 혹은 한양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조선시대 초기에 결국 그때 이제 세팅된, 다시 말씀하면 결국은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세팅이 된 다음에 이후에 지금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연히 우리 지역민들이라든가 당대인들이 이 세종시대에서 고민을 해야겠지만요. 길게 보시면서 몇백 년 뒤에 이런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그런 정부 청사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좀 인내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자의 토론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까 하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소담고등학교 김효민 학생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발언권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소담고등학교에서 2학년 대의원의 의장 맡고 있는 김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요. 우리 일단은 제가 보충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박정원 연구위원께서 일단은 학생들의 참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인 게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이나 주제 발제하시는 분들 보시면
전부 다 성인분들이 있는데 학생도 전문성이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같이 참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저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여기가 생기부 기재가 안 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역사 동아리라던가 이런 거를 교육청과 같이 연계를 좀 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참여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영기 실장님께서 그 디지털 고고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적절한 사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BRT 정류장 같은 것들을 보시면 세종에 전부 다 투명 LED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여기 사시는 분들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박물관도 이런 게 있으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나오긴 하는데 되게 느리다거나 품질이 나쁘다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학교 당장 저희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박물관 홈페이지를 봐도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저희 센터에 또 여러 가지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행사를 좀 기획할 때 많은 고등학교에 연락을 좀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고등학교는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수행 평가가 잡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와중에 우리 효민 학생이 와주셔가지고 어쨌든 그나마 그 역할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좀 지역학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 향토사 연구소나 우리 대제학 하신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 있습니까?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제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대제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네, 원래 제가 사실 그 심사에 갔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대제학 학위를 5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논문도 직접 이렇게 쓰시고 여러 가지 논문 발표도 하시고 거기는 코멘트도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분들이 오늘 와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세종 인재평생교육원에서 대제학 1회로 받았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공공성에 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세종시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마을 공동체를 활동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막 다녀봤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문화라는 게 뭐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아까 역사 문화라기 때문에 옛날의 그런 고고학이라든지 그 옛날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자꾸 덜쳐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까 어떤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생활이 과거에 가면은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을 어떻게 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인가 이런 것도 과거와 접목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은 지방 분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서도 우리 세종시 같으면은 각 단지가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을 단위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서 이것이 역사적인 문화로 살아날 수 있을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는 아까 연기 향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기 향교의 그 서예하고
뭐 사서삼경 강좌를 갖다가 많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옛날 것을 가지고 현대인도 한 접목을 해가지고 그 역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거든요. 그게 그런 그 양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것도 지금과 이렇게 접목하면서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생활하는 것도 문화 양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그 발제자 세 분하고 토론자 5분의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아까 또 김성수 묘지에서 또 이 뭔가 혼을 부르는 그런 쇼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초담동의 시청대로 236번지 초담동에 이사 온 지가 이제 4년차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60년 살다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산업사회 60년을 생각한다면 한 가지만 좀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고 한다면 하면 된다. 오늘 나온 문제점을 잘 집중을 해서 뭔가 집약을 해서 한다면 잘 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가 교민 720만 시대 또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미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저 긍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73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때문에 갔는데 우리나라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가면 거기 말로 따레 코리아 노무로 사투 일본 사람보다 우리 한국을 더 좋아해요.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지금 그때 출발해서 기업체가 서너 개 기업체가 진출했는데 지금 소기업까지 2,600개가 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얘기 들으면 6대주에 280여 개 한글 학교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좀 줄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10대, 20대 경쟁을 뚫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경쟁이 붙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글이 세계화가 되고 있고 또 해외 교민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막 그런 긍정적인 면도 보고 우리 문화가 얼마나 창달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세종시 와서 느낀 게 이 백제 문화가 역사를 저도 잘 못 배웠어요. 지금도 잘 못 알아키고 있다 하는 생각인데 상고사로부터 우리 백제 역사도 좀 깊이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오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는 역사 문화를 소중히 하고 또 이걸 세종시가 아까도 행정수도다 또 개발도시다 혁신도시다 또 공무원도시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애초에 도시 인구집 분산을 위해서 지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기자 그래서 세종시가 만들어졌다면 그게 행정수도의 개념을 이어가야 되는데 정책과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잘된 것은 잘 보존해 가고 잘못된 것을 보완해 나가며야 발전이 있는 거다는 얘기지. 오늘 여러 가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용이 정책과 제도에 잘 반영이 돼서 잘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좋겠고 또 한글 세종시에 이사 오고 보니까 전부 동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이상적이다 이랬는데 왜 동사무소는 왜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냐. 그런데 이 오늘 와서 보니까 해밀동 행복 누림터 이거 참 얼마나 좋아요. 그 애초에 이런 게 잘못된 거로 고쳐 나가면서 이걸 할 때 이사 결정을 할 때 정책과 제도를 할 때 이걸 잘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 공무원 사회라고 그 도시라고 그랬는데 실제 정부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 행정 수도라고 만들어 놓고 회의는 대통령은 좋아요. 총리실 부총리 회의를 하면 그게 연간 부서 국장 과장 3관까지 한 개 부서에 대여섯 명이 다 올라가 버리면 세종시가 할 일을 서울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 얘기가 쭉 나오는데 서울은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뭐 초대 관장이 김항식 교수라고 저 잘 아는데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역사박물관이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어요. 또 공예박물관이 있어요. 뭐 이런 박물관이 서울에는 많은데 왜 한 행정수도로 하면서 이 박물관 하나는 좀 계획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조율해서 정책 담당자에게 우리가 시민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뭔가 발전적인 또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원드리면서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주관하시는 분에게 정말 앞에 계시는 분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향토사 연구소에서도 혹시 네. 오늘 8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재민 센터장님 좋은 저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그 명예교수로 있는 임청산입니다. 저 전공은 미래 콘텐츠 개발 학자입니다. 그리고 9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부 때 문화산업 자문위원을 했어요. 그 뒤로 30년 일했더니 지금의 문화관광부에서 구술체록 310페이지를 해준 사람이에요. 제 행한 일대기를. 이 지금 세종시 타 지역에서 왔는데도 저같이 국가에서 구술체록 해준 분이 몇 분인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80평생을 살고 또 여기다 묻을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이 자리가 원사골이라고 홍민왕 따님이 여기에 묻혀 있던 그런 예장묘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그거를 행정도시 개발한다고 강제 집행이요. 돈 안 찾아가면 그냥 은행에다 집어. 그게 청주로 가 있어요. 아니 공민왕 따님의 예장묘를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철거시키게 이게 뭡니까? 아까 몇 분이 역사 단절 같은 말씀하시고 하는데 역사는 계승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세종시 개발한 예정지역 요건 우리 전체 세종시 장긴면과 북악면이 포함된 세종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인설관된 세종대왕부터 500년을 쳐도 반만년 5천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 여기 세종대왕 모시한다니까 그냥 여기 있던 거 싹 탱크로 그냥 밀어댄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시면은 아까 김태우 교수님이 발표하셨는가 콘텐츠 기획하고 스토리텔링은 이게 문화산업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뭐냐? 상품 개발과 그거의 경영력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관심사고 돈이 되는 분야예요. 여기가요. 역사적으로야 이 앞이가 중요하죠.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 부탁을 드리는 건요. 이 세종시를 지켜주는 것은 세종학, 지역학인 세종학과 제가 속한 향토사 연구에서 5천년서부터 공부를 해야죠. 스토리텔링까지 나오도록. 그래야 후학들이 상품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꼭 좀 해주시고, 한 맺힌 저 같은 경우는 왜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그 이름 지켜주면서 도로명으로 그 새 이름을 깔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몇 군데는 살렸어요. 그거 다 좋아해요. 대번 어느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아파트에 오신 분이 30만 명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여기 오시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역사 단절이니 뭐 세종시 그 행정도시 세우는데 연기군 좋은 냄새 나는 거 그 까부시한다, 그런 분은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참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일 세종 지역의 군 현재 변화와 지명유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종 향토사 대회를 세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10시에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창재 원장님 한번 좀 죄송한데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오늘 토요일가 좀 여러 번 봤는데 세종시가 되면서 봤는데 오늘은 좀 현장감 있는 이야기해 줘서 여기 있는 교수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토론하는 데서 한번 가는데 부산에 있는 교수나 미국에 있는 교수나 발표하라면 누구 다 알 수가, 왜? 인터넷이 있으니까. 오늘은 말씀하시는 게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현장감이 있어야 우리가 세종시가 발전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또 하나 내일 좀 많이 좀 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지금 세종시가 원래 세종 행정 수도거든요. 여기가 2,220만 평을 수용하면서 모든 문화재가 다 나가버렸어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제급이나 국부급이나 지역 문화재는 놔두고서 행정수도를 하든 뭘 하든 해도 되잖아요. 그 현 주민으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그거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은 앞으로 다니가서 토의도 하고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문화나 문화재급은 보존해놓고 뭐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동진강이다 원수산재 이런 현장감이 있으니까 와닿는데, 앞으로 저하고 좀 만나서 더 실감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찾아오시면 언제 그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길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다시 한번 뵙는 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종지역학센터에서도 현장감 있는 연구로 많은 시민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교육지원과 이은수 과장님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제하시고 이렇게 토론하고 우리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 소개는 저는 원래 여기다 태어나고 세종을 벗어나지 않은 세종 토박이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청에서 출범 당시부터 9년간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시립도서관 문화유산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현재는 이제 교육지원과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를 좀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종시를 수용하고 개발하면서 매장 문화재라든지 모든 문화재는 저희가 보존하면서 지금 현재 수장고에 박물관이 지금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시립도서관 위쪽에 지금 박물관이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기본계획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다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하게 보존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경에서 건설청에서 또 아니 시에서는 보존을 더 애쓰고 있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관련 부서도 같이 공유하고 이 귀한 내용을 진짜 오늘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알고 이것도 계속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 고운동에 지금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단지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국립민속박물관이 2031년도에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그에 대한 기초 연구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을 미디어에 관한 연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종화 포럼 5번째 그 이야기 이제 세종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늘 세종화 포럼이나 지역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께 더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학 센터 정말 사실 없는 예산, 없는 인원 정말 짜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종지역학센터의 센터장 이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